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도내에서는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19일에는 눈 소식도 예고됐는데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기를 개척하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나흘간의 개막 행사를 마치고 비대면 행사로 전환됐습니다. 3차원 가상 공간을 활용한 온라인 박람회가 1년 내내 열리면서 수출 성과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집단 연쇄 감염이 이어져 도내의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지만 일부 시군은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가금류 분뇨 운반 차량의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자, 이 노래 제목처럼 가을이 벌써 잊혀진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집 나간 가을이 그리워요. 네, 그러게요. 저 올해 단풍 구경 한 번도 못 갔는데 벌써 겨울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네. 단풍 구경 한 번도 못 갔네요. 그쵸. 아침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도 있고요. 네. 또 대구에서는 심지어 얼음까지 관측됐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런 때이른 한파에 시민들 모두 오늘 보니까 두툼한 겨울옷 입고 나오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코트 입고 왔거든요. 네. 지구가 참 더워진다고 온난화 걱정이다라고 얘기하더니 되려 네.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이 바로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와서 추워진 거라고 하네요. 네, 이 가출한 가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일회용 컵 같은 거는 최대한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10월 한파가 올겨울 맹추위의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단단히 대비하시고요. 탄소 줄이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만큼 오늘 뉴스라도 좀 따뜻한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출근길 옷차림도 두툼해졌습니다. 기상청은 54년 만에 갑작스러운 추위라고 기록했습니다. 네, 19일에는 강원 지역에 눈 소식도 예보돼 있는데요. 자세한 이번 주 날씨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 남대천 둔치의 새벽시장. 상인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화로에 온몸을 녹이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제부터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어제 오늘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손발이 시려서 지금의 화롯불을 피워놨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왔잖아요. 출근길 시민들도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외투로 몸을 감싼 채 발길을 재촉합니다. 일벌을 잘 해주니까는요. 미리 옷을 두툼하게 입었어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반팔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에는 뭐 가디건 입고 안에 반팔 입고 이렇게 좀 많이 껴입고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원래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패딩도 꺼내고 막 그렇게. 18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4.4도를 기록하는 등 강원 내륙 지역 대부분이 0도에서 5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춘천 지역에서 올 들어 첫 서리와 얼음도 관측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첫 서리의 경우 지난해보다 2일 늦었으며 얼음은 6일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차가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19일 오후부터는 이곳 대관령을 포함해 강원 중북부 산지에 눈 소식도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의 이상저온 현상은 아열대 고기압이 수축하고 북측의 찬 공기가 세력을 급격하게 확장하는 라니냐 현상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고도 약 5km 상공에서는 북서쪽으로부터 영하 25도씨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하고 지상에서도 대륙의 찬 성질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져 추운 날씨를 보였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실제 느끼는 추위는 더 강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중 지속되고 일요일인 24일쯤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19일에는 동해 중부 전 해상에 풍랑특보도 예보된 상태여서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갑작스러운 한파에 선별진료소 등 외부 활동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체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강원도 내에서 5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춘천의 한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주와 강릉에서도 지역 내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속초와 횡성 등에서는 대구와 경기도 등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10만 명이 넘는 춘천, 원주, 강릉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간 연장됐고 10만 명 미만인 지역에서는 속초가 유일하게 3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8일부터 도내 모든 지역에서 사적 모임 인원이 10명까지 허용되고 3단계 지역에서도 식당과 카페 운영 시간이 자정까지로 완화됐습니다. 강릉시가 18일부터 2주 동안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역 도서관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개방 대상은 시립도서관과 모루도서관 등 시가 운영하는 도서관 11곳으로 최대 수용 인원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가 시작됐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률도 일상 회복 전환 기준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는 1,0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기 시작했던 지난 7월 7일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해 모두 794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전체 확진자 중에서는 77%를 차지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역 수칙은 일부 완화됐습니다. 일상 회복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입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면서도 백신 미접종자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4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도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률도 꾸준히 늘면서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에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완전 접종률 역시 64%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16살에서 17살 청소년과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12살에서 15살 청소년들의 접종 예약도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인들의 안전접종 관리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4차 유행은 진행 중으로 예방접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상생활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함께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진행하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나흘간의 개막 행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1년 동안 가상전시관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비대면 박람회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처음 온라인에서 열렸는데 내실이 더해지면서 성과를 더욱더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제품이 중국의 정품 인증 시스템을 통해 출시됐습니다.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중국 소비자에게 제공해 신뢰를 얻고 중화권의 안정적 유통망 확보에 물꼬를 텄습니다. 개별 기업의 이 같은 해외 판로 개척이 쉽지 않지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공신력으로 국내 기업 진출이 성사된 겁니다. 가상현실 등 실감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는 외국인 바이어에게 선보일 홍보 영상 제작에 한창입니다. 비대면 투자 상담을 위해 제품의 시연과 홍보 영상 제작실이 박람회 기간 운영됐는데 도내 기업과 기관 등 13곳이 참여해 양질의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근데 이런 서비스들을 해외에서는 더 많은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이 저희의 제품을 보고 더 많은 국가에서 저희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었으면. 올해로 9회째를 맞은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나흘간의 개막 행사를 마치고 1년 동안 비대면 투자 상담회 형태로 변경해 진행됩니다. 이번 개막 행사 동안에는 도내 수출 유망 기업 9곳을 18개국 해외 바이어 33개 기업과 매칭하는 온라인 심층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AI 통번역 시스템을 도입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실시간 수출 상담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 이어 중화권과 동남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글로벌 라이브 커머스도 시도됐습니다. 플랫폼이 메타버스로 꾸며졌는데 작년 첫날에 60만 명이 이제 플랫폼을 방문했는데 312만 정도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박람회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구축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초 메타버스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박람회 온라인 방문객이 908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판매는 32억 7천만 원, 4,145억 원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춘천시가 18일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가축 방역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가금류 분뇨 운반 차량은 시도 간 이동이 금지되며 다음 달 1일부터는 돼지와 소 등의 생분뇨도 강원도 밖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제군 북면 설악산에서 암벽을 내려오던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일행과 설악산을 찾았고 사고 당일 암벽 등반을 하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행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7시 30분쯤 정선군 남면 민둥산에서는 30대가 하산 중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오대쌀이 해외로 수출됩니다. 철원군은 18일 강원 수출과 철원 오대쌀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고 올 연말 쌀 10톤을 호주로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쌀은 호주 현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트 1,700여 곳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철원군은 지난 2018년부터 미국과 호주, 홍콩 3개국에 1억 6천만 원 규모의 철원 오대쌀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인제 지역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상남면이 19년 만에 인구 2,000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인제군은 10월 기준 상남면 주민등록 인구가 2,006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5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공급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IC 구간 개통을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속초 청년몰 겟베스트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관광 바우처 증정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전통시장 관광 바우처 5,000매를 지원받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년몰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바우처 5,000원권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바우처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년 연속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는 횡성 한우축제가 15일간의 일정 끝에 폐막했습니다. 횡성문화재단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횡성 한우를 주제로 한 라이브 커머스와 온라인 마켓 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 온라인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는 467만여 회로 지난해 대비 24만 회 증가했습니다. 재단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내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축제로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